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의 교과서 그리고 회장님들의 근본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S클래스가 드디어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S클래스가 시작 가격은 거의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신형이 나왔는데 가격이 동결이라고? 새롭게 나오는 S클래스 어떤 신기술이 탑재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클래스 전체적인 쉐입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릴, 범퍼, 헤드램프, 리어램프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헤드램프죠. DRL과 헤드램프를 한 곳에 넣어놨는데 헤드램프, DRL, 헤드램프, DRL 이런 식의 배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DRL의 형상이 벤츠의 삼각별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놨죠. 이게 벤츠의 헤드램프 성능은 단연코 좋다 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생긴 모습이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릴 디자인도 벤츠 엠블럼을 작게 해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박아놨죠. 그리고 이 그릴 주위로는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라 그래서 이 그릴 주위에 불이 들어오는 요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은 요렇게 생겼어요. 범퍼 디자인이 에어 인테이크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와일드하게 키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 요 AMG 라는 게 S클래스 이하의 뭐 E클래스, C클래스, CLE 이런 차량들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하고 잘 맞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S클래스라는 자동차 자체가 좀 중후한 멋을 추구하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일반형에 해당하는 S클래스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긴 하죠.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삼각별 로고를 앞에 헤드램프와 다른 형상의 벤츠 엠블럼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했어요. 구형 모델 중에 뭐 이제 W213 E클래스 모델을 보면은 리어램프가 위쪽으로 빨간색 2줄 그리고 아래에는 방향지시등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S클래스의 W222를 보면 리어램프가 빨간색 3줄에 방향지시등 1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E클래스는 벤츠 로고 2개, S클래스는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외관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벤츠가 자아도취를 조금 많이 한 느낌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로 보신 분들은 실물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눈에 익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변경점들이 좀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바뀌었죠. 구형에서는 12.3인치, 12.8인치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세로형 디스플레이였는데 신형부터는 계기판 디스플레이 크기는 동일하지만 센터 디스플레이가 14.4인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수석의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위쪽으로 봤을 때 이 송풍구 디자인이 소소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센터 디스플레이가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슈퍼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해요. 근데 원래라면은 벤츠의 모든 최초 디자인, 최신 기술은 전부 다 S클래스가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 E클래스, C클래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번 S클래스에 들어간 이 M벅스는 E클래스가 먼저 적용을 하고 S클래스가 그 다음으로 적용이 됐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새롭게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차량들은 뭐 기본적으로 16인치, 17인치 이렇게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넣는데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4.4인치라는 거는 살짝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보는 자동차들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 운전자가 딱 봤을 때 거의 90도 벽에 걸려있는 것처럼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누워있어요. 물론 이 S클래스 자체가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기존 S클래스가 이렇게 누워있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해서 신형도 그렇게 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디스플레이 각도가 많이 누워있으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뭔가 OTT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럴 때에는 눈을 이렇게 내리 깔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긴 하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그냥 센터 콘솔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디스플레이가 변경되고 소소하게 뭐 송풍구라든지 M벅스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뭐 8인치 정도 돼 보이는 요 태블릿 하나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왼쪽 오른쪽 이 각각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엔진에서도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이 구형과 신형의 엔진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OM656M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똑같지만 이 뒤쪽에 에보라는 명칭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사실 하드웨어적으로만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존 S클래스 구형에도 디젤이건 가솔린이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똑같이 적용된 거면 신형이랑 구형 차이가 뭐가 있냐? 그냥 이름만 바뀐 거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요 새롭게 적용된 에보 엔진은 구형에 있었던 EQ 부스트 관련해서 자질구레한 말썽들을 좀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형 벤츠의 EQ 시스템은 사실 문제가 좀 있었죠. EQ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센터에 입고되는 일이 꽤 있기도 했고, 배터리가 방전된다거나 12V 시스템과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 간에 요 DC-DC 컨버터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자주 있다거나 뭐 요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신형 모델에서 요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 23마력 정도의 엔진 출력을 보태서 터보렉을 줄여주는 형태는 비슷하게 들어갔고, 대신 기존에 있었던 오류를 많이 개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이 살짝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S클래스 중에서도 S450, S500까지는 M256 엔진이 들어갔고, S580 같이 상위 라인업에서는 M176 V8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형부터는 AMG S63에 들어갔던 M177 엔진이 S580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M177 에보 엔진으로 명칭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엔진이 S클래스 S63에 들어가던 것과 똑같은 출력을 내면서 엔지니어 한 명이 전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던 요런 시스템까지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출력은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게 537마력 정도, 거기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뭐 구독을 하시면 10도로 풀어드려요 하고 이런 말이 정말 많았던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S350D나 S450 같은 차량들은 4.5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옵션을 넣으면 10도까지 돌아가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S580 같이 기본 가격 자체가 높은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10도까지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을 거고요. 사실 S클래스 숏바디 모델들은 한 5.1m 요 정도 수준이니까 후륜 조향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장 제원이 5.3m 뭐 이러기 때문에 후륜 조향이 없으면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곳을 빠져나가고 뭐 유턴을 하는 요런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으로 들어가고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슈퍼 패키지나 이그제큐티브 시트 뭐 요런 걸로 표현이 됐었던 걸 이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라는 명칭으로 바꾼 거예요. 뭐 뒷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무선 충전, 뭐 엠벅스 리모트 컨트롤러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상위 버전으로 뒷좌석 패키지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 패키지, 이그제큐티브 시트 요걸로 바뀐 거예요. 요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뒷좌석 마사지, 컨투어 시트라고 하죠. 그리고 S클래스 S580 같은 차량들을 보면 버튼을 하나 딱 눌렀을 때 뒷좌석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쭉 높여지면서 허벅지 받침대가 쭉 올라오고, 그리고 조수석 의자가 이렇게 접혀지는 요런 옵션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기능은 사실 숏바디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롱바디 중에서도 좀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되는 S클래스, 뭐 S500 요런 차량들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사실 가장 기대했던 건 주행 보조잖아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이 레벨 3단계의 시내 도로에서도 되는 자율주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독일 요런 데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죠. 거의 자율주행급으로 되는 테슬라조차도 미국에서 강제로 실행시키는 모델 S, X, 사이버트럭 같은 차량들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생산돼서 수입되고 있는 S클래스가 과연 국내의 자율주행 규제를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그래서 주행 보조는 기존보다 약간 향상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보다야 당연히 좋겠지만 항상 최신 기술의 집약체이면서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토르칩을 가져다 쓰면서 뭐 시내 도로를 자율주행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기능까지가 안 들어간다는 게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물론 S클래스를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하시는 이 극소수 분들에게는 자율주행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3D 계기판이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일반형은 요 정도고, 요 위로 마이바흐 버전이 있죠. 마이바흐는 실내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자동문 기능 들어가고요. 뒷좌석을 위한 전용 패키지가 새롭게 들어가요. 그래서 뒷좌석 플러스 패키지, 뭐 디지털 엑스트라라고 해서 퍼스트 클래스 시트나 접이식 테이블,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바흐 중에서도 마누팍투어라는 모델을 고르면 되는데, 요거는 시작 가격이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가격이라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벤츠 S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새롭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외관 디자인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벤츠 엠블럼이 여기저기 다 들어갔는데 요거는 막상 실물로 보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뇌이징이 금방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사실 크게 변경된 건 뭐 센터 디스플레이나 조수석 디스플레이 요 정도인데,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가 조금 작은 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서 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벤츠 S클래스 350D부터
S450, S450 롱바디, S500, S580 요렇게 구성인데 가격이 1억 5,400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S클래스 S350D의 가격이 1억 5,360만 원이거든요. 근데 1억 5,400만 원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40만 원 오른 거네? 이야, S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것저것 꽤 많이 바꿨는데 가격이 거의 동결급이에요. 이거는 되게 놀라운데요? 그리고 최고 트림인 S580 4매틱은 살짝 더 비싸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오른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꽤 크게 가격이 올랐고요. 마이바흐 모델에도 보면은 S580 마이바흐가 기존에는 3억 1,5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1,700만 원. 마지막으로 S68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4억 160만 원이었는데 4억 700만 원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건 S580이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몇십만 원에서 한 100, 200 요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네요. 물론 S클래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가격 상승을 대단히 중요시 여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런 정도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건 놀라운 부분이긴 하네요. 오늘 새롭게 출시된 벤츠 S클래스가 어떠한 옵션들이 추가되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외관 디자인이야 개인의 취향이라고는 하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많이 생겼는데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온 S클래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